AB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주가가 어디서부터 반등이 될지, 그리고 정말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필요할 거예요.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가가 반등하게 되는 모멘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에 파킨슨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많이 또 전해드렸었어요. 그죠? 오늘은 파킨슨병 외에 다른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 이슈를 여러분께 공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AB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참 가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찾아오시는 것에 따른 그에 걸맞는 분석해 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 MDX하케 일정에 따른 주가 상승을 말씀드려 왔는데요.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조정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기대하셨던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요. 또 속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는 예측이 제대로 적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허나 우리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에서요. 문득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원히 모든 상황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허나 AB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이요. 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해드리는 분석이요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래프바디비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AB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될 테고, 이런 분석들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1월 21일에 AB바이오가 2만원 3만원일 때요, 지금부터는 올라갈 거니까 매수를 하자 그랬어요. 평단가가 높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B바이오가 이때 참 분위기 안 좋았죠. 잘 가다가 급락이 나왔고 오랫동안 바닥에서 횡보만 했으니까요. 이때도 정확하게 최저점을 맞춰냈습니다. 물론 제가 최저점을 맞췄다고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감히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껏 분석 다 맞췄는데 한 번 틀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 투정 부린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건 결코 없고, 다만 우리가 확률을 올려가는 매매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껏 AB바이오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정보와 분석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상승 만나게 해드렸고, 이번에도 잠시 눌렸지만 결국엔 올라가는 주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해서 오늘은 추가적인 공개를 우리 채널 최초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며 제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제가 또 열심히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AB바이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MDX하케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좀 눌렸어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소 실망감으로 좀 전환이 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망감이 뭐 어마어마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신고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앞으로 올라가지 못할 뭐 이런 변수가 생겼다면은 얘가 이 정도 하락으로 끝나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0일선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 10월 2일 날 상장이 되는 내용이죠. 10월 2일에 상장이 되는 신주 상장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상장되는 수량도 55만 주에 불과하고요. 또 이게 뭐 대량으로 뭐 오버행이 나오거나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서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제 오버행이라는 이슈는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인데, 아무래도 이번 금리 불확실성이 이 신주 상장에 따른 이 오버행도 함께 주가를 조정시키게 만들었다. 저는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라 보고 있어요.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신주 상장에 따른 오버행 부담으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었다. 7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7월 달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박살 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가 6월 30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매수하면 올라갈 거다. 맞나요?
추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 또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일정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제가 이때 7월 2일 날 일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고 추가 상장에 따른 뭐 주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보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뭐 강조드리는 이유는 한 번만 저점을 맞췄던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약속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타점 제가 챙겨드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제 개인 연락처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감히 여러분들한테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지금 이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라 뭐 말이 조금씩 나온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번 주가가 빠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정을 생각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건데요. 그래서 한 번은 체크하고 가자는 거예요. 10월 2일 날 상장이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남아있는 매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 잔여 현황이 17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요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공시 내용인데 이번에는 55만 주고 남아있는 게 170만 주예요. 만약에 뭐 전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직원들이 지금 뭐 55만 주만 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량 행사하겠다라고 하겠죠. 전량 매수 권리를 행사해서 전량 팔고 나오겠다라고 하겠죠. 저는 이 또한 역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장기적일 것이라고 보는 게 올라가면서 한 번씩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나올 거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55만 주라고 하는 주식이 상장이 되더라도 에이베이바이오가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평가액이 이 55만 주보다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55만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단기적인 오버행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오버행에 대한 이야기는 에이베이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뭐 방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베이바이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랩바디 B가 뭔지, 그랩바디 T가 뭔지, 이중항체 ADC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는 올 연말부터요 내년 상반기에 기대되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주가에 주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언급하지 않지만 결국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도 한 번씩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님의 타점과 분석이 늘 도움이 됩니다 라고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해 드리겠죠. 제 분석이 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제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MDS 학회 일정은 10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그래도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회 일정이 주가의 상승으로 바로바로 연속적으로 모멘텀을 유지시키지 못했어요. 한 번은 실망 매물이 나왔죠. 해서 MDS 학회 일정에서 뭐 뚜렷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바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주가 상승을 뭐 엄청나게 이끌거나 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심어줄 거다. 다음 일정에 따른 기대감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찰나의 순간 이런 어떤 실망감에 대한 투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그랩바디 B에 대한 발표가 MDS 학회 일정에서 10월 5일부터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해 줄 거예요. 조금씩 올려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은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재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럼 그 가능성 키워주는 재료가 뭐냐? 하나는 MDS 학회 일정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이거요. 자,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에서요.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서요. 그랩바디 B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IGF 셔틀이 즉 BBB 셔틀 그랩바디 B가 이 항체의 뇌 전달이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 확인되었는데 이게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요.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킨슨 치료제로서요. 세계 유일 BBB 셔틀이 적용된
ABL301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로서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달에 열리는 CTAD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고요.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최근에 로슈가 트론티네밥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진입을 성공시켰죠. 근데 현재 로슈만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로슈가 3상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상업화가 임박했다는 것이고, 다른 제약사들, 다른 빅파마들 역시도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론티네밥이요 3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BBB 투과 기술입니다. 치료제가 즉 치료를 위한 항체가 표적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뇌 혈관막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항체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뇌 혈관막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모세 혈관을 뚫어내지 못하니까, 항체가 안 들어가니까 약물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로슈는 자사의 BB 셔틀을 적용해서요 이번에 3상 진입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에 따른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BBB 셔틀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라이센스, 그 계약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모아주는 게, 그 기대감을 한 일정에 또 한 시기에 모아주는 게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또다시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달아 내용을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자 10월달과 11월달 보신 것처럼 연이어서 중요한 학회가 시작이 되죠. 굉장히 익숙한 그림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학회 일정에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그랩바디 B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어떤 임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를 함께 하면은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기술 이전이 나왔잖아요. 전입상 단계에서 이미 사노피와 GSK와의 계약을 터뜨렸는데, 전입상 단계에서 각각 1조 원, 4조 원을 터뜨렸어요. 근데 전입상 단계에서 터뜨렸던 계약이 순항을 하고 있죠. 사노피와 순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GSK와의 계약 역시도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GSK와의 계약에서는요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타깃에서 제외가 되었어서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딜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요 계약금 수천억, 총 계약 규모는 1조에서 2조 원대의 성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11월 달의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주가는 앞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벌써 짜져 있는데, 단기적인 주가 조정으로 우리가 이걸 매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의 판단 스스로 해볼 수 있겠죠. 제 판단은 이러합니다. 여긴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여러분께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7월 2일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때부터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7월 2일이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한 달 전부터 지금 표시해 드리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로슈의 3상 데이터랑 추가 상장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눌렸다 갈 겁니다. 이땐 팔아야 됩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영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께 급등하기 전날에도 급등 나올 거라 그랬고, 다음 날에 급등 나올 때도 7월 24일에요 매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보이시죠? 저는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번 매도하고 나서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기왕이면 저렴하게 매수하자 그랬어요. 기왕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8월 4일에 매수하자라고 했던 게 71,600원이고요. 71,600원에서 매수 방송 다시 해드렸고 또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록 제가 이 MDS 학회 일정으로 인해서요 연속적인 주가 상승을 제대로 적중하지 못했으나,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께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요, 저는 ABL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 여전히 굳건합니다. 주가 상승은 나올 것이고, 이번에도 주가 상승이 나올 때요 최고의 매도 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던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최고의 매도 타점은요 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방송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737-7454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ABA 바이오라고 남기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는요, 난 항상 100% 내가 말하는 게 맞을 거다,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늘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도 ABA 바이오 틀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약간은 빗나갔어요. 허나 매수하고 오르고 있었죠. 물론 떨어졌지만, 허나 올라가는 와중에 잠시 조정이 나왔을 뿐이고, 우리가 매수하기 시작한 이때 선택은 나중에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선택이 옳았구나 싶을 겁니다. 끝나지 않은 주가 방향성을 보면서요, 끝났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요, 한순간의 조정을 보면서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맞나요? 자, ABA 바이오 관련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ADC 관련해서 내용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ABA 바이오 주주분들, 우리 상남이 주식TV 구독하시는 분들, 문자를 남기셨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핵심 말씀드리고요.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A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와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이중항체 ADC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이거 좀 다루기에는 약간의 시기가 조금 빠르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법인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ADC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먼저 좀 파악을 해 볼게요. 현재 이중항체 ADC 가치는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암치료 패러다임이 ADC로 급속히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링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링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게 ADC는 링커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이중항체 정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ABA바이오의 이중항체 개발에 대한 부분을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차세대 ADC 유력 후보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항체 ADC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가 되는데 N2 등의 성공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ABA바이오의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공동개발 발표를 하고 있고 학회를 발표하고 있고, 또 다른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과 빅파마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BA바이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중항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링커,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와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또 경험적인 데이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그래프바디 B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ADC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BA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유망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로 BM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일상 단계에서요, 이중항체 ADC 자산을 무려 1조 원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중항체 ADC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고요. 해서 AB바이오가 이중항체 ADC가 아직은 초기 단계인 건 분명하지만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BBB 셔틀을 함께 적용한 기술, 치료제 개발. 이중항체 ADC에 BBB 셔틀을 적용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요, ABA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이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죠? 임상승인 계획서 제출 예정이고요. 만약 여기에서도 지금 기술 이전이 성공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계약 규모가 매우 클 것이 예상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BMS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에 인수한 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빅파마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ADC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와의 협력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BBB 셔틀과 이중항체 ADC가 함께 결합된 전략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최초로 BBB 셔틀이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임상 1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임상적 증명이 확인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BBB 셔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중항체 ADC까지 개발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도 수조 원대의 옵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바디 B나 그래프바디 T나 이중항체에 대한 이런 일정들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2028년도 30년도 이것도 아니고 2026년도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ABA 바이오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인 거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 스타트를 먼저 끊어주는 건 그래프바디 B다. 그래프바디 B가 결국 이중항체로 연결이 되는 이런 도전적인 과제, 이 도전적인 과제까지도 주목하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노피와 GSK와의 계약이 계속해서 순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노피와의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사노피가 주도하는 임상 2상이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호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30%는 쳐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부터요 말이죠. 30%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능성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업계에서는 이 그랩바디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그랩바디 비와 같은 BBB 셔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웨덴의 바이오아크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 자매지에도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ABA301이 또 논문이 게재가 됐었죠. 논문이 게재가 됐으면 다른 기업들도 주목을 할 거예요. 특히나 ABA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IGF를 매개체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IGF는 뇌 혈관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다른 장기에도 몸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적응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리병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질병 조절제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모멘텀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랩바디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ABA 바이오 시가총액은 너무나 저렴하다는 게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 번씩 꼭 반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제가 파킨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11월 달에도 기대가 되죠? 어찌 보면은 추석 연휴 직전에 우리가 또 한번 수익 매도를 해서요, 또 추석 때 기분 좋은 가족분들과의 식사라든지 또 기분 좋은 여행을 갔다면 너무나 좋았을 테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0월 달과 11월 달 상승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거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MDS4K 일정이 주가 상승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ABA 바이오의 급등 시기는 13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MDS4K 일정이 기대감을 만들면서 차트를 안정감 있게 이끌어주고, 실망감이 맴도는 이 심리를 좀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일정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설명드렸던 이 관련 일정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ABA 바이오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